자, 앞에 있는 간단한 문제부터 이제 슬슬 아까 전에 배웠었던 이론을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보세요. 자,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조건을 먼저 말해줬고, 요거인 A에 대해서 10의 A승을 3으로 나눌 때 목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야. 문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바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나머지 정리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하겠구나라는 얘기가 시작되겠죠. 뭘 나눠달라고 그러냐면 10의 A승을 3으로 나눴을 때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목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목은 정수다라는 의미로 Q라고 쓸 것이고 이 값은 정수라고 써놓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2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지수는 로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습을 로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미시 10이니까 미시 10인 사용로그 취해보셨더니 로그 3Q 플러스 2가 진수 자리에 들어올 것이고 그 결과가 A가 된다까지 아시겠어? 재밌는 게 A에 대한 범위를 아까 전에 하나 말해주셨는데 A는 0과 1 사이 값이래. 그 말의 뜻은 결국에 로그 3Q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0과 1 사이 값이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0보다는 클 것이야. 누가? 로그 3Q 플러스 2가. 그리고 얘는 1보단 작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 아까 전에 두 번째 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그의 결과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보시면 로그 1은 0이었었고 오케이, 로그 10은 1이었었어.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의 의미가 무엇일 거냐면 로그 1에 해당할 것이고 여기는 이 값의 의미가 무엇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로그 10일 거란 말이야. 로그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가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고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3Q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이 정확하게 1보다는 클 것이고 10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Q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수라고 그랬거든.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Q 자리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값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서 범위 바뀌고 0 집어넣으니까 0 더하기 2가 돼서 2가 하나 나올 수 있겠지. 됐어. 두 번째 1 집어넣으니까 3 더하기 2가 나와서 5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었더니 8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을 넘어가 버린다 이해하시겠어? 자, 문제수 구해달라는 건 현재 저기 있는 이 값이 아니라 이 가로 아래 있는 값이 아니라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이 2가 되었을 때 A는 뭐가 됩니까? 라고 보시면 A는 로그 2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저 값이 5가 되면 로그 5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 값이 8이 되면 로그 8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A 값들이 된다 이해하시겠니? 그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시면 로그 2와 로그 5는 더해져서 1이 될 것이고 로그 8은 3 로그 2가 될 테니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4번 문제도 가봅시다. 4번 문제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9개 후보군들이 있을 것이고 10의 n승 10분의 n의 10승 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소수 6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써있는 말이 소수 6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이런 표현들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 지금은 상용로그 단원이다 보니까 로그를 취한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상용로그에서 출제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다 방금 전에 2차 함수 풀었다가 미분했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어떠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 조건 중에서 소수 6째 짜리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자릿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건들이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용로그를 취해서 저 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는 이 값이 소수점 6번째 자리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로그를 취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로그
10분의 n의 10승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여기는 이 값이 소수 6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 등장한다는 뜻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긴가민가 하면 한번 따져보시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기준이 로그 2라는 값을 한번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로그 2는 아마 한 자릿수니까 0.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3010 이건. 그러면 로그 20은 얘는 여기다 10 곱하면 되니까 1.3010이 되겠구나. 그러면 로그 0.2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되면서 얘는 드디어 마이너스 1이 갖다 붙겠구나.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숫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정수 부분일 것이고 소수 부분이 등장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자, 저렇게 되는 숫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재 여기는 이 시기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때 n의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달라는 건데, 오케이? n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해 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간다.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을 봤더니 얘가 6 더하기 알파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알고 있었던 조건 중에 알파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한다, 즉 양수해야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식을 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알파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6이었겠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알파가 1이었으면 마이너스 6한테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1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로그 10분의 n의 10승은 오케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등식을 잡아낼 수 있단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10은 앞으로 내려올 것이고 양변이 나눠질 거 아니야. 오케이? 앞으로 빠질 것이고 양변이 나눠지겠지. 따라서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될 것이고 가운데 있는 값은 로그 10분의 n이 될 것이고 오른쪽 우변의 값은 10분의 여기 마이너스 없었냐? 마이너스 10분의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값이 아직도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시면 얘는 로그 n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좌변과 우변에 각각 하나씩 넘겨주게 되면, 오케이? 자,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6인데 1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 하라라는 뜻이 될 거야. 따라서 10분의 4로 바뀔 것이고 가운데 있는 값은 로그 n만 남을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10분의 5로 바뀔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 우리 n의 값이 아까 전에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n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었어? 그렇지, 자연수라고 했어. 정확하게 무슨 자연수냐면 10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n자리에 10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9까지 집어넣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0.4보다는 클 것이고 0.5보다는 작은 값을 찾아달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물론 우리가 로그의 값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뜻으로 문제 보시면 단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3은 0.477이다라는 조건을 주긴 했는데, 그 조건을 아무리 줘봐야 로그의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값이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끝나버려. 그냥 무슨 말이겠어?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두 번째 계산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로그 2는 얼마고 로그 3은 얼마고 하는 값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사이에 있는 로그 값은 되게 뻔하게 로그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3입니다 라고 결론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 됐어요? 자, 두 번째 그 바로 연달아 있는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 방금 전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할 때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상록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5번 문제는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표현이 좀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보시면 두 양수 x와 y에 대하여 자, 첫 번째 로그 x는 6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알파의 값은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는 작대. 두 번째 표현은 로그 y는 자, 1 더하기 베타라고 되어 있고 그 베타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클 것이고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자, 이런 상태에서 y분의 x제곱이 y분의 x제곱이라는 숫자가 정수 부분이 n자리 숫자다라고 했어. 방금 전에 풀었었던 4번 문제하고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갖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정수 부분이 n자리 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덧붙여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오늘 푸는 문제는 다 상응로그 문제겠지만 실제로 상응로그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이유 없이 상응로그를 취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상응로그를 취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가 이 정수 부분이 n자릿수라는 말을 보면서 그럼 난 얘한테 로그를 취했을 때 상록을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의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 값이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헷갈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그 2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로그 2는 한 자릿수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0이었어. 그럼 얘는 n자릿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 값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로그 y분의 x제곱은 어떤 값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은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주황색 박스 값이 얘 자릿수보다 하나 모자랄 테니까 n-1이 되겠다까지 아시겠어? 됐냐? 그리고 소수 부분이 있겠지. 됐니? 그리고 그 소수 부분은 뭐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잠깐 뭐 감마라고 놓고 여기는 이 값은 아마 0보다는 클 것이고 1보다는 작은 값의 범위가 나와야 한다는 것도 염두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차에 여기는 얘가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봤더니 2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라고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해. 왜 이렇게 분리해 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까 전에 로그 x와 로그 y의 값을 줬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2배 하시니까 12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2알파 나올 것이고 이거랑 빼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를 빼면 되겠다까지 아시겠어? 그럼 쉽게 계산해 보시면 1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1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조심해. 야, 그렇다면 현재 11에 해당하는 게 주황색 박스에 해당하고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게 빨간색 박스에 해당하는 값일 거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게 일반화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 값은 소수 부분이라고 추정되는 값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고 1보다 작은지 확인해 봐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그 값이 0과 1 사이 값인지 확인했을 때 그 사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나머지 정수 부분을 정수 부분이라 인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값에서 1을 더해주던가 1을 빼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바꿔가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는 이 값을 이용할 건데 2알파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알파는 0보다는 클 것이고 4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베타는 2분의 1보다는 클 것이고 1보다는 작겠다 이해하시겠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최소값은 언제 나올 거냐면 2알파의 최소에서 베타의 최대를 빼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단 클 것이고
최대값은 얘 최대값에서 얘 최소값을 빼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뺐더니 0이 되는 상황인 거야. 우리가 했던 우려와 마찬가지로 현재 빨간색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 베타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음수값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 양수화를 해야 돼. 그럼 얘 양수화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이 필요할 것이고 멀쩡한 식에다 1을 더해버렸으니까 앞부분에서 1을 빼면서 수습한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11-1이니까 1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빨간색 네모 박스 즉 소수 부분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원한 값은 여기는 이 정수 부분이 n자리 수인데 그 n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즉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근데 걔한테 노구를 취해서 봤더니 정수 부분이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선생님 아까 전에 1만큼 차이 난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이 11자리 또는 9자리일 것이다 라고까지는 예상하기 가능해. 얘하고 1만큼 차이 날 테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보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무조건 암기해서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꼭 로그 2가 0이니까 그러면 정수 부분이 이 자릿수보다 하나 작게 나오니까 여기가 10이면 얘는 몇 자리? 그렇지 11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각으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순간적인 착각으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로그 문제는 틀렸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야. 이유는 이거는 절대 나중에 뭐 킬링 파트에 나오는 그 뭐 우리가 킬러 문제라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실수하면 그냥 되게 어이없게 너만 틀리는 4점 또는 3점이 되니까 꼭 그 순간 확인해 보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번 문제를 잠깐 보시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익숙하지 않니? 뭐 문제에서 길게 써져 있고 식 하나 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빠르게 예전에 배웠었던 방법을 통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식부터 확인해 봤더니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 L은 자 80 더하기 28 곱하기 로그 100분의 V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로그 그 다음에 25분의 D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 상록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 이런 문제의 특징은 지수든 로그든 그게 상록이든 뭐든 말이야. 그냥 매번 똑같은 방법의 풀이가 통용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이 식 위에 써져 있는 조건을 보면서 무슨 문자들을 말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L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철도의 최고 소음도래. 두 번째, 예측하는 모형에 따르면 한 지점에서 가까운 선로의 중앙 지점까지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중앙까지의 거리야. 오케이. 자, V는 뭐냐면 중앙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새끼는 중앙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식을 봤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찾을 거 다 찾았죠. 나머지 다 숫자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써 있는가 봤더니 가까운 선로 중앙 지점 P까지의 거리가 75다라고 했으니까 D 값이 75다는 거 예상할 수 있지. 자, 그럼 일단 미지수 자리 비워놓고 숫자 갖다 써볼게. 80 더하기 28 로그 자 100분의 현재 속력 모르니까 비워놓고 14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거리 역시 잠깐 모르니까 비워놓자. 그러면 거기 식에 주어진 다음 줄부터 쭉 읽어보셨더니 거리가 75인 한 지점에서라고 했으니까 D가 75일 것이고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열차 A와 B의 최고 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식 하나 더 써야겠네. 자, 열차 A가 P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B 지점 열차 B가 지점 P를 통과할 때 속력이 0.9배일 때라는 말이 있어. 이것도 되게 좀 안타까운데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지금 속력이 다르다는 거잖아. 같은 거리를 가는데 속력은 다르대. 그러면 우리 A의 속력을 잠깐 VA라고 나타내보고 자, B의 속력을 VB라고 표현해봤을 때 거기 써져 있는 말은 이제 수식을 바꿀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P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즉 VA가 B가 P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의 0.9배다라는 거는 B의 0.9배라는 뜻은 얘는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하시면은 VB한테 0.9를 곱한 값과 같아요. 이런 표현인 거잖아.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VA를 얘로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처음에 쓰는 건 이렇게 써볼 거야. 당연히 A의 속력은 VA일 테니까 VA를 갖다 쓸 것이고, 그때 A와 B의 각각 그 최고 소음도를 LA, LB라고 했으니까 현재 여기 있는 값은 LA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B도 하나 필요할 테니까 LB라고 자연스럽게 갖다 쓰시고 나머지 값은 동일해. 80 플러스 28 곱하기 로그 100분의 VB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4 로그 25분의 75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그 상태에서 문제수 구해달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LB-LA 값 해달라. 즉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달라는 뜻인데 LB에서 LA를 빼게 되면 재밌는 게 80, 80 똑같으니까 없어질 것이고, 오케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4 로그, 마이너스 14 로그도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에 남는 건 얘밖에 없어. 이해하셨니? 자, 그러면 앞으로 28 묶여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차니까, 밑이 동일한 로그의 차니까 진수자리 나눗셈일 텐데, 진수자리 값이 누가 분모에 가게 되냐면 아래식에서 위식 뺐으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다 이해하시겠어? 좀 빠르게 정리해 보시면 VA분의 VB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VA가 VB의 0.9라고 했으니까 VA 값을 VB 곱하기 0.9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약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 남는 값은 28 로그, 자 0.9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시면 9분의 10이 된다까지 하시겠어? 당연히 얘는 로그 10과 로그 9의 차인데 로그 9가 얼마지라는 것을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어. 분명히 그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객관식 보기를 보니까 로그 9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 로그 3 자체를 답으로 인지했단 말이야. 따라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28 곱하기 1이 나오니까 28 하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로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28과 2 곱하신 마이너스 56 로그 3 이렇게 써놓게 된 거야. 이해하시겠니? 얘가 3팍 됐어.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이 그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패스하는 거거든. 여기 있는 문제를 패스합시다. 차라리 그게 나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쭉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28번으로 넘어가서 28번. 역시 얘도 실생활 문제이긴 한데 이건 뭐 거의 화석이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전 문제라서. 그리고 은근히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때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 왜 이과 애들이 유리했다, 국어 지문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걸 이과 애들이 유리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조건 못 풀어야 돼 정상적인 거야 그냥? 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 혹은 뭐 수험생들 본인 당사자들은 뭐가 답답할 거냐면 아마 그럴 거다. 뭐 이과 애들은 이미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 뭐냐면 문과 애들한테 안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걸 이란 생각이야. 그러니까 가르쳐 준 사람은 항상 모르겠어. 그렇다고 야 너네 문과니까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좀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좀 기분 나쁜 말인데, 안 가르쳤다라고 말했으면 진짜 억울할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아. 스스로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한 제한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 나는 문과니까 이건 몰라도 되고 나는 이과니까 저건 몰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공부할 때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뭘 알려고 할 때 이건 나는 필요 없어라는 생각으로 갖고 넘어가지 마. 배움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지식이란 건 없어. 알겠지? 내가 왜 얘기하냐면 28번 문제도 그렇게 한번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 중에 하나야. pH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타까웠었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수소이온 농도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수소이온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대. 나도 몰랐어. 근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거로 보더라고. 선생님 이거 H 플러스한테 가우스 기호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래갖고 자기는 가우스 기호 수소이온 H 플러스도 뭔지 모르는데 H 플러스 승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가우스 기호 취하면 애들이 또 수학에서 가우스 기호 있으면 되게 좀 으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이거 자체 기호만 보고 그냥 질려가지고 못 풀겠다고 손 놔버렸단 말이야.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야. 만약에 이게 가우스 기호였으면 그 마지막에 써 있어. 가우스 기호다. 단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런 말 써 있으니까 그런 말 써 있지 않으면 가우스 기호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자꾸 이과네 문과네 뭐 난 수학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면 배우시면 돼요. 배우면 써먹으면 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H 플러스라고 할 때 28번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냥 잠깐 써놓읍시다. H 플러스에 가로를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중간에 수식이 있잖아요. pH 라고 하는 산성을 체크하는 기준이죠. pH 농도는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이온 농도를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이 새끼가 수소이온 농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좌변에 있는 pH는 이것도 하지 마 제발. 이게 진짜 약간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그래서 얘가 이 문제 풀려고 하는 거거든. P 곱하기 H가 아니야. pH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괜히 막 자기 혼자 막 겁먹어가지고 막 혼자 상상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로 정의된대요. 이렇게 pH는. pH는 뭐라고 되냐면 이 용액의 산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산성도. 아 얘는 산성도구나. 얘는 수소이온 농도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탕 한 개를 먹은 직후에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pH가 얼마냐면 6.6이다 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사탕 하나 먹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 변했겠습니까? 이게 초기값이겠지 뭐. 이렇게 놓자고요 그냥. 얘 초기값이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많이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0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초기값이다라고 하면서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처음 채취한 액의 50배였다면 이라고 했거든. 뭐가? 수소이온 농도가. 그렇죠? 신성도 한다. 산성도가 50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가 50배가 됐대. 그러면 여기서 10분이 지나니까 어떤 게 변했냐면 얘가 변한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만큼 변했어요? 라고 하시면요. 50배로 바뀌었대요. 50배. 그러면은 여기다 50만 곱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0 쓰다 말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pH가 뭐냐? 이거 그래서 얼마야? 이 pH 얼마야?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풀고 나면 되게 간단한데 혼자서 풀면 이래저래 많이 생각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에 성적의 마지막에 끝판왕은 멘탈이야, 멘탈. 그러니까 애들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 뭐 국어 시간에 시험 망해갖고 수학을 뭐 평상시에 열심히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멘탈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문제 딱 만나게 되면 갑자기 분한 거야. 억울하고 막. 난 문과인데 나는 막 물리 못하는데 생물 못하는데 화학 못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서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 막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이 문제 못 푸는데 다른 애들은 다 풀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산합시다. 끝났잖아요. 여기는 요거 분리만 시키면 그만인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50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조심할 거는요. 마이너스 로그 H0 플러스 뭐 수소이온 농도라 부를게요.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난 얘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 얘는 줬거든요. 문제에서 얼마로 줬어요? 6.6이라고 줬잖아요.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마이너스 값 자체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가 6.6이야. 로그 50이 얼마냐라는 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로그 50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 로그 2값을 줬네. 얘 어떻게 계산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요. 로그 5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2분의 100으로 바꾸시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100이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0.3. 왜냐면 문제에서 로그 2를 0.3으로 보자 이랬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플러스 6.6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4.9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28번은 워낙 간단한 식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0번으로 갑시다. 이번엔 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앉은 것 같은 표정이야. 지금 얼굴은 창백해져 가고 있고 빨리 오늘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아, 또 있어? 아, 진짜 행복하네 우리 지연이. 아우, 대단한 학생이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에서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4분의 3의 전체 n승이라고 하는 직선 ln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 직선 ln과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줬는데, 그림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줬는데 사실 뭐 이 직선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죠 뭐. 그죠? x축, y축 그리고 직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무슨 문제가 똑같냐면 기하적인 상황은 되게 간단한데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곱하고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옵니다. 그럼 x절편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y자리 0 집어넣으면 날라가겠지. 따라서 x절편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x의 절편은 3 곱하기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여기까지 어렵나? 그죠? y좌표는 얼마나 됩니까? 역시 지워보시면요 여기는 이 좌표는 4 곱하기 4분의 3의 n승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도 뭐 쉽죠.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하니까 12, 2로 나누니까 6 곱하기 4분의 3의 n승이 2개 있으니까 4분의 3의 2n승 이렇게 나올 거거든. 거기는 그 넓이가 1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식을 만드시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그지 같아.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고민이 돼. 이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뭐야 n자리 얼마 집어넣어야 이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 희망이 뭐냐면 저 지수 자리에 있는 n값 좀 끌어내렸으면 좋겠네, 속이 시원하겠네 뭐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구를 취해서 저를 끌어내려겠다고 하는데 n가는 변태 아니면 이 상황에서 미시 2나 3이나 2나 3까지만 해도 그래도 참을만 하거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미시 뭐 2와 3과 관련된 숫자니까. 뭐 7이나 5나 이런 건 잘 생각하기 힘들고 우리 n간에서 문과들은 항상 미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상노고 취하면서 식을 변형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했을 때 6은 나누고 갑시다. 6 나눴더니 여기 60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2n 로그 4분의 3 이렇게 되시겠죠. 걔가 로그 60분의 1 이렇게 되실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지요. 정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이거 정리하라고 중값이 문제 보시면 로그 2와 로그 3 값은 줬어요.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로 계산하라. 그래서 2n 여기는 이 식은 뭐 간단하게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4가 있을 거니까 2로그 2로 바꾸시면 될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요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라고 뜯어봤더니 2 곱하기 30 2 곱하기 15 멍청한 짓 하고 있다. 그죠? 6 곱하기 10으로 보면 되죠. 6 곱하기 10 어차피 2, 3을 쪼갤 거니까 6만 이제 2, 3으로 쪼개면 되죠. 2,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역수 취한다고 보시면은 60의 마이너스 1승일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고 생각하면요 로그 60이니까 로그 60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10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즉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얘기죠. 계산을 해놨을까 내가 어저께? 뭐 안 해놨어요. 짜증나. 문제 여기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6이겠네요. 여기가 0.48이라고 했으니까 0.48일 거고요. 빼주시면 마이너스 1.12 나오겠지. 0.48 마이너스 0.6이니까 마이너스 0.12. 거기에 2배 하니까 마이너스 0.24n 이렇게 될 거고요.
0.3일 거고요. 0.48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이잖아. 그럼 얘는 1.-1.78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0.2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뀌면서 n은 크거나 같다. 요건 내가 계산해놨어요. 요거는 계산했더니 7.4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고. 7.4 얼마. 요걸 만족시켜주는 n의 값 정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값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다음 문제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들어가는 본격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지금보다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연달아서 지금 세 문제 33, 34, 네 문제구나. 33, 34, 35, 36 연달아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네 문제를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풀면은 수업을 중간에 끊기 조금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네 문제 연달아 풀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 네 문제가 사실상 네가 오늘 수업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리 체크 좀 해놓으세요. 33, 34, 35, 36 이 네 문제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갑자기 뜬금없이 훅 나오면은 갑자기 막혀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거기 있는 문제들 풀어갑시다.